제가 지금까지 한 5년 정도 달러 투자를 했는데 현재까지도 단 1원도 잃어본 적이 없어요. 환율 예측을 안 해서예요. 내가 볼 때는 오를 거야 이런 예측을 하고 투자를 하면 잃어요. 1200원 아래에서만 달러를 사고 환율은 반드시 1200원 이상으로 올라가는 일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러면은 떨어질 때마다 분할 매수하자. 달러도 공매도가 가능하다. 세븐 스플릿으로 투자를 하면 넘버 원 걸 빌려오는 거예요. 먼저 팔아버려요. 근데 실제로 하락해요. 그러면은 다시 사서 넘버 원한테 주는 거예요. 요즘에 해외여행 다니시면서 환율이 너무 올라서 고민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환율이 오르면 이걸 또 기회로 삼아서 큰 돈을 벌 수도 있다고 합니다. 달러 투자로 수십억대 자산을 일구신 분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모셔봤는데요. 저희 채널에도 이전에 몇 번 출연하신 적이 있는 분인데 달러 투자 무작정 따라하기의 저자 박성현 작가님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이번에 요 달러 투자 네네. 무작정 따라하기라는 책을 쓴 박성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뭐 한 1년 만에 다시 나와주셨는데 예. 그동안 좀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동안 달러 투자도 하고 또 달러 투자를 하려고 만든 어플리케이션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앱이 한 15만 명 정도 이렇게 사용을 하는 인기 앱이 됐어요. 그래서 회사를 하나 만들었는데 오늘 되게 의미 있는 날인 게 회사를 만들었고 투자를 받아야 되잖아요. 외부 회사가 투자를. 근데 투자 유치에 성공을 해서 오늘 입금이 됐어요. 투자금이. 그래서 한 30억 정도 밸류를 인정받아가지고 달러 리치를 사용하고 계신 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드리고요. 작가님 사실 그동안 이제 나오시면서 항상 달러 투자로 70억 자산을 일군 투자자 이렇게 소개가 됐잖아요. 최근에는 좀 자산의 변동이 있었나요? 환율이 많이 올라서 달러 투자로도 돈을 많이 벌기는 했지만 방금 말씀드렸듯이 제 회사의 가치가 30억 원을 인정받고 또 투자 유치에도 성공했으니까 일단은 뭐 달러 투자가 저한테 자산 증식을 이루게 해준 지난 1년 동안 그래서 더 늘어난 게 확실하죠. 혹시 지금은 한 얼마 정도 되는지 공개 가능해요? 계산을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제가 봤을 때는 방금 말씀드린 그 가치를 더해도 되고 그럼 한 100억 원저리? 100억 원까지는 안 돼요. 제가 지분이 다 있는 건 아니어가지고 예. 그리고 달러 투자도 했고 또 엔화 투자라는 것도 또 했어요. 거기서 또 이제 수익이 늘어나기도 하고 뭐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같은 질문 많이 받으셔서 좀 너무 지루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모르시는 분이 있으니까 달러 투자의 장점이 뭐길래 달러 투자를 그렇게 강조를 하시는지가 궁금하거든요. 총 3가지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첫 번째 안전해요. 뭐 달러 자체가 안전자산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가 세금이 없어요. 10억을 벌든 100억을 벌든 세금이 0이에요. 그 번 게 다 내 거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거래 비용이 현존하는 전 세계의 모든 투자 대상들 중에서 가장 낮아요. 반대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환전하려면 수수료하고 거래 비용이 많다던데 뭐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근데 100% 환율 우대에도 존재하기 때문에 그걸 계산해 보면은 주식 투자 같은 경우는 100만 원을 사고 팔면 한 3천 원 정도 수수료가 발생해요. 또 거래세도 있죠. 세금까지 합쳐서. 그런데 이 달러 같은 경우에는 1,000원 정도 수준. 사고 팔고 다 했을 때. 그러니까 현존하는 투자 대상들 중에는 거래 비용이 가장 낮다라고 할 수 있죠. 이걸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내가 여행 갈 때 달러를 샀다가 팔았다가 환율을 안 변했는데도 100만 원당 3만 원을 내가 수수료로 냈어. 이런 분이 계세요. 우대 혜택을 못 받은 거예요. 근데 이 우대 혜택이 누구나 가능한 거기 때문에 우대 혜택을 잘 받아서 하게 되면은 1,000원이면 족하다. 사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여행을 갈 때 환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도 뭐 환전 많이 해봤지만 분명 살 때는 1,200원이었는데 팔 때는 뭐 1,180원을 팔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앉아서 뭐 한 2, 3%씩 손해를 보는 거니까 그러면은 그 살 때 가격과 팔 때 가격의 그 갭을 최대한 줄이는 방법이 있다는 건가요? 그 갭을 이제 어려운 말로 스프레드라고 하는데 보통 살 때 1.75%를 더 주고 사야 되고요. 팔 때는 1.75%를 덜 받고 팔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환율은 안 움직였는데 내가 샀다가 생각이 바뀌었어요. 나 다시 이거 재환전해 주세요라고 하면은 1.75 더하면 3.5 정도 되나요? 3.5%가 날라가요. 1년 정기예금 이자율에 맞먹는 돈이 그냥 즉석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은행들이 환전 수수료 우대라는 걸 해줘요. 많이는 90%까지 해주기도 하고 증권사 같은 경우 전신환이라는 걸로 거래를 하게 되면 스프레드가 아까 제가 1.75%라고 했는데 1%밖에 안 되고 거기에 95% 환율 우대까지 해줘요.
그러면은 이제 확 줄어드는 거죠. 1%에 95% 환전 수수료 우대를 받으면 0.05%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사고 팔아봤자 0.1%만 내면 된다는 얘기거든요. 뭐 1,000원에 달러를 샀는데 만약에 우대를 혜택을 못 받는다면 1,035원 이상 올라야지 수익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런데 환율 우대 혜택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받으면 1,000원에 산 어떤 달러가 1,001원 이상만 올라가면 그러니까 1원만 오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수익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잘 살펴보시고 달러 투자를 하시면 됩니다. 그럼 혹시 우대를 해주는 기준이 뭐예요? 일단 은행이나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모든 고객들한테 다 해줘요. 근데 특별히 어떤 프라이빗한 어떤 VIP 고객이라고 하죠. 그런 분들에게만 더 해주는 경우도 있기는 해요. 여러분들이 100% 우대 혜택 해줘요 라고 하는 그런 증권사나 은행이 있다면 일단 어떻게 그 혜택을 적용해 주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매수 환율, 매도 환율이 다르게 존재하는지 이걸 이제 확인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달러 투자를 하려면 왠지 환율이 뭔지를 알아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환율은 어떨 때 오르고 어떨 때 떨어지는지 기본적으로 이거를 알아야 우리가 좀 대응을 하고 좀 미리 좀 투자를 하거나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아마 우리나라에서 환전을 가장 많이 한 사람일 거예요. 금액적으로 개인으로는.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한 5년 정도 달러 투자를 했는데 이거 믿으실지는 모르겠지만 현재까지도 제가 지난해 출연했을 때도 똑같이 말씀드렸는데 현재까지도 단 1원도 잃어본 적이 없어요. 아 그래요? 그런데 그게 환율 예측을 해서가 아니라 반대로 환율 예측을 안 해서예요. 환율 예측은 신의 영역에 있다는 말이 있잖아요. 만약에 이 말을 고지고대로 믿으면 달러 투자로 돈을 벌 수가 있어요. 근데 아니야, 내가 볼 때는 오를 거야 혹은 내가 볼 때는 내릴 거야 이런 예측을 하고 투자를 하면 잃어요. 예측 못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투자를 해?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뭐 말장난 같지만 예상 정도는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고정환율제에서 변동환율제로 바뀐 게 1970년대 이후인데 그때부터 지금까지의 환율을 살펴보면은 가장 낮은 지점은 한 700원, 가장 높은 지점은 한 1,700원 정도의 이제 그래프가 형성이 돼 있어요. 그러면은 평균적으로 봤을 때 한 1,200원 정도가 중간가라고 보면 1,200원을 중심으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구나 정도를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1,200원을 중심으로 1,200원 이하일 때 사면은 오를 가능성이 높고 1,200원 이상에서 사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이걸 가지고 그냥 분할 매수하고 분할 매도하는 방식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1,200원 아래에서만 달러를 사요. 1,200원 아래에서만 달러를 사고 환율은 반드시 1,200원 이상으로 올라가는 일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예상하는 거죠.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예상인 거죠. 마치 겨울에는 눈이 온다라는 예상. 예측은 크리스마스에 눈이 온다라는 게 예측이에요. 그게 맞지 않을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하방이 견고하잖아요. 환율이 아무리 떨어져봤자 700원 이하로 떨어질 일은 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추가 매수를 하는데 이렇게 이 두 가지 원칙만 가지고 투자를 했는데 지금까지 단 1원도 잃지 않은 게 가능했죠. 왜냐하면 지금 1,200원 이상이잖아요. 1,200원 아래에서만 샀고 1,200원 아래에서 산 것들은 손절매를 하지 않았으니까 당연히 지금 1,300원 이상이니까 돈을 벌었을 수밖에 없게 잃을 수가 없었겠죠. 그러면은 이제 실전으로 넘어가서 그럼 어떤 방식으로 분할 매수하고 분할 매도하는지 이게 좀 궁금한데 작가님이 이제 그동안 강조하신 게 세븐 스플릿 전략 이거를 이제 계속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세븐 스플릿이라는 게 일단 뭔지가 궁금해요. 뭐 제가 그냥 이름을 지은 거긴 한데 별거는 아니에요. 분할 매수, 분할 매도 전략을 활용한 시스템 투자. 라고 이제 한마디로 이제 요약할 수 있는데 아까 제가 1,200원 이하에서 사면 된다라고 했는데 1,200원 이하에서 사도 내려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그러면은 떨어질 때마다 분할 매수하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1,200원에 먼저 저는 이제 넘버링을 붙이는데 넘버원이 샀어요. 그런 다음에 1,190원 한 10원 정도 떨어졌을 때 또 사요. 똑같은 금액을 또 떨어져요. 그러면 1,180원에 또 사요. 이렇게 계속 사는 거예요. 하방이 견고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걸 예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투자를 하는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우리가 분할 매수는 누가 안 가르쳐줘도 잘 해요. 이유는 점점 평단가가 떨어지잖아요. 계속 사면. 물타기 하는 거잖아요. 그걸 물타기라고 하죠. 근데 세븐 스플릿은 방식이 약간 다른 게 매도할 때가 달라요. 이해하기 쉽도록 환율이 2,000원일 때 사고 1,000원일 때 또 사면은 똑같은 금액을 사면 평단가가 1,500원
1500원에 형성이 되죠. 그러면은 물타기를 한 사람은 1500원 이상으로 오를 때까지 또 기다려야 돼요. 그래야 수익이 나니까. 그런데 세븐 스플릿은 분할 매도도 하기 때문에 넘버 원이 2,000원에 샀어요. 100만 원어치를 예를 들어서. 그리고 1,000원일 때 또 100만 원어치를 샀어요. 이게 구분이 돼서 분리가 돼요. 그래서 1,000원일 때 산 이 넘버 2는 100원만 올라도 수익 실현이 가능해요. 2,000원일 때 산 거는 어떻게 하느냐? 얘 오를 때까지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2,000원이라고 예를 들긴 했는데 저 같은 경우는 1,200원에 사고 뭐 한 5원 정도 떨어진 1,195원에 사고 이렇게 쭉쭉 넘버 2, 넘버 3, 넘버 4 이렇게 사다가 여기서 맨 마지막에 산 게 한 5원 정도 오르면 그냥 팔아버려요. 한 넘버 7에서 넘버 뭐 8 정도 되면 얘네들이 계속 샀다 팔았다를 계속 반복하게 돼요. 그러면 수익 실현을 한 돈들이 이제 계속 쌓이게 되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1,200원 이상으로 올라가면 다 수익 실현하고 투자가 성공으로 마무리되는 이런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 세븐 스플릿이라는 게 꼭 7번 나눠 사야만 되는 건 아닌 거죠? 예. 저가 이제 좀 행운의 의미로 세븐을 말씀을 드린 것도 있고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제가 딱 7번까지만 추가 매수하고 이제 멈춰요. 왜냐면 하방이 열려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상장 폐지도 있고. 근데 이 달러 같은 경우에는 환율이라는 게 상장 폐지는 당연히 없고 미국 돈의 가치가 우리나라 돈에 비해서 현저하게 떨어질 일 가능성은 별로 없잖아요. 달러 같은 경우는 제가 700 스플릿 해도 괜찮아요 라고 말씀드려요. 이제 여기서 하나 궁금한 게 사실 달러가 뭐 이게 얼마대 어느 정도 규모로 샀는지 뭐 어디 꼬리표가 붙어 있는 것도 아니고 계좌에 그냥 똑같은 달러로 들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내가 차익 실현을 할 때 어느 구간에 얼마치 산 달러다라고 하는 거를 제가 따로 적어 놓고 그걸 매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자님이 아주 좋은 질문 주셨어요. 꼬리표가 없다고 했잖아요. 그 꼬리표를 만드는 앱이 아까 말씀드렸던 달러리치. 달러리치에 내가 1,200원일 때 10,000달러를 샀다라고 기록을 해놓으면 얘가 그냥 그 하나의 단위로 딱 저장이 돼요. 그러면은 이걸 투자를 계속 추가 매수를 하다 보면 1,200원에 산 넘버 1 달러, 1,190원에 산 넘버 2 달러 이렇게 구분이 쫙 돼 있어요. 그러면은 환율이 한 뭐 마지막 넘버 7에서 1,100원일 때 샀다라고 해볼게요. 1,150원 정도 딱 올라가면 맨 마지막에 있는 것만 수익률이 빨간색으로 딱 플러스로 표시가 돼요. 걔만 팔면 돼요. 나머지는 이미 마이너스로 되어 있지만 평가 손실일 뿐인 거죠. 그래서 그걸 계속 샀다 팔았다 하면서 또 하나 궁금한 게 그러면은 만약에 내가 스플릿을 해서 매수를 했는데 어떤 구간에서 수익이 났어요. 그러면은 매도를 하는 그 기준이 있어요? 저는 매수는 보통 한 5원 이상 하락했을 때 갭을 두고 뭐 3원이나 5원 요 정도 매도할 때는 마음대로 하라 그래요. 수익이기만 하면. 단 1원만 올라도 팔아라. 저는 그럴 때도 많아요. 단 1원만 올라왔는데도 팔 때도 많아요. 그러면은 이게 약간 멘탈을 잡아주는 기능도 많이 하는 게 내가 만약에 1,200원일 때 산 달러를 1,201원에 그냥 팔았어요. 한 10,000원 정도 수익을 얻어요. 10,000원 수익을 얻었어요. 그러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떨어지면은 기분이 좋아요. 왜냐면 그때 안 팔았으면 오히려 손실인 상황이었으니까. 이게 약간 단기 트레이딩에 가까운 거래를 할 수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걸 뭐 모니터를 계속 쳐다보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오히려 안 쳐다볼수록 수익이 더 커요. 왜냐면은 내가 매수할 때 나 5원 정도 하락하면 추가 매수할 거야 라고 마음 먹고 있잖아요. 근데 내가 다른 일 하고 있어요. 극단적으로 한 달 있다 봤어요. 근데 나는 5원 하락하면 살려고 했는데 100원이 하락해 있어. 더 좋잖아요. 더 싸게 샀으니까. 팔 때도 이게 적용이 돼요. 어떤 사람이 작가님 저는 작가님이 팔 때 놓쳤어요. 덕분에 10원 벌었어요. 그러니까 더 오를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저보다 늦게 사서 더 싸게 산 분들을 훨씬 많이 봤고 저보다 늦게 팔아서 더 많은 수익을 얻은 분도 훨씬 더 많이 봤어요. 그래서 편안하게 그냥 하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뭐 아시다시피 원달러 환율이 계속 이제 1,300원대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기준으로는 사실 사는 것보다는 파는 게 더 유리할 때일 것 같은데 근데 책에 보니까 달러도 공매도가 가능하다라고 써 있더라고요. 주식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의 주식을 빌려다가 이렇게 팔 수가 있는데 달러는 누구한테 빌려서 팔 수는 없잖아요. 지인한테 빌려서 뭐 그게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예, 일단 시스템적으로 불가능하니까. 근데 세븐 스플릿으로 투자를 하면 기록한다고 했잖아요. 넘버 1, 2, 3, 4, 5가 지금 환율이 떨어질 것 같아 라고 생각이 들었을 때 넘버 1 걸 빌려오는 거예요. 예, 이건 구분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넘버 1 걸 빌려와서 먼저 팔아버려요. 근데 실제로 하락해요. 그러면은 다시 사서 넘버 원한테 주는 거예요. 자기 자신한테 빌려서 산 거를 자기 자신한테 다시 주는 거긴 하지만 이게 구분되어 있다 보니까 가능한 구조거든요. 그러면 혹시 은행에서 달러 대출이 되나요? 저는 안 해봤는데 뭐 된다고 얘기는 들었어요. 만약에 달러 대출이 된다고 하면 지금 환율에서 환율에 빌려가지고. 대출 받아서 먼저 이렇게 팔아놓고 그다음 다시 이제 떨어지면은 이제 내가 다시 달러로 사서 은행에 갚아주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알아봤습니다.
과연 은행에서 달러 대출을 받아서 달러 공매도를 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시중은행에서 달러 대출을 받을 수는 있다. 하지만 그걸 환차익 목적으로 활용할 수는 없다. 입니다. 한국은행의 외화대출 취급 지침에 따르면 외화대출은 해외 실수요 용도에 한해서만 허용된다고 하네요. 외화로 대출받은 금액을 사용할 땐 용도에 맞게 사용했는지 여부를 증빙해야 한다는 점도 유의하세요. 문제는 1,200원 이상으로 오른 다음이었어요. 사람들이 그러면 지금 어떻게 투자해야 되냐고 달러를 이용한 원화 투자를 제가 제시를 했어요. 환율이 1,200원 이상이라는 거는 원화의 가치가 낮다라는 거예요. 달러로 원화를 샀다가 원화의 가치가 오르면 원화를 다시 달러로 바꿔서 수익을 얻을 수 있잖아요. 파도를 타면서 수익만 계속 실현하는 거예요, 그냥. 달러 ETF, ETN 뭐 이런 파생 상품들이 많이 있잖아요. 제가 절대로 하지 말라라고 하는 투자고요. 엔화 투자를 지금은 해도 될 것 같아요. 잃지 않는 투자가 이제 성립이 되는 구조가 나오는 거죠. 지금 시작하시면 좋아요.